하나오션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속 14기 하나오션 임원 선거에 출마한 민노협 후보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및 공약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후보분들의 인사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 4번 민노협 지회장 후보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석 부지회장 후보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지회장 후보 박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장 후보 최국철입니다. 네, 먼저 김대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회장 후보로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노동활동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2017년 대우 시절 회사가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50대 이상 선배님들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인원에 미달되자 회사는 몇 년 남지 않은 선배님들의 잔학과 특근 근무를 통제하여 퇴직금이 확 줄어들게 만들어 퇴직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었을 때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지 않고 방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많은 선배님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잔학과 특근을 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차라리 이렇게 1, 2년 더 다니는 것보다 퇴직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하여 바로 집으로 퇴근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 다녔던 회사를 또 욕하고, 더구나 노동조합을 욕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지회장이 되어서 최소한 조합원들이 회사나 노동조합을 욕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2021년 처음으로 지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여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 회사로부터 잘못 지급된 임금을 바로잡고 오는 1월 7일 소급금을 환급받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2025년 초에 회사가 제 급여를 가지급했다고 하여 한수 조치를 해가면서 우연히 급여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료들까지도 확인해 보니 비슷한 금액 차이를 발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설마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자동 급여 시스템 역시 사람이 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계를 공부하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회사의 고의든 실수든 전 조합원 직급별 3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발생이 되며 평균 4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조합은 4,800명 기준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며 10년이면 자그만치 200억을 빼앗기는 꼴입니다. 남은 근속연수 10년에 500만 원, 20년에 1,000만 원, 30년에 1,50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퇴직금까지 영향을 주면서 신입사원들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급여를 바로잡고 1인당 소급분 50에서 60만 원을 내년 1월 7일 바로 찾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께서 가진 이념이나 진영도 중요하시겠지만 내 월급이 빼앗기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이번에 민노협을 선택해 주시면 잘못된 급여를 바로잡고 빼앗긴 임금까지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급여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죠. 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개인별 집단 소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노협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나가 대우조선을 처음 인수하면서 구성원들에게 RSU 300%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급 합의서에는 하반기 매출 달성 시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매출 미달성이라 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합의 당시 매출 달성은 선언적 문구라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이 흘렀는데 지급하지 않아 지금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대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집단적 반대에 의해 무산이 되자 결국 개인별 집단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끼리 소송 한 사람과 소송 안 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어떤 사람은 소송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송을 안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선언정문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마당에 둘로 나눠진다면 회사는 RSU를 소송 판결 전에는 절대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임시총회를 빨리 열어 조합비로 조합원 대표 소송으로 반드시 전환해서 전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단체교섭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여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조합원들을 향한 후보자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김우영 수석 부지회장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종업계 대비 특히 생산직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따른 임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기본금을 알기 쉽게 현장 스타일로 설명을 하면은 월급 받을 때도 적용받고 상여금 받을 때도 적용받고 성과금 받을 때도 적용을 받고 잔업 특근할 때도 적용받는 것이 기본금입니다. 그래서 기본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금을 너무 많이 인상시키면은 내부에 노출이 되니까 동종사인 현대, 삼성은 언론사, 외부 기타 협력사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임금 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본금은 올리되 최소화하면서 기본금과 똑같은 수당을 신설하여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기본금만 고집하다 보니까 동종사에 비해서 기본금은 제일 높은데 한 달 받는 월급, 연봉은 동종사에 비해 임금이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도 빠른 시일 내에 임금 구조 개편을 통해서 자기 개발비를 기준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자기 개발비는 월급 때와 잔업 특근 때만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순간 상여금, 성과금에도 적용을 받는 거죠. 현대는 2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6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1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0시간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비를 기준임금에 포함시키는 순간 명칭은 자기개발비지만 이 기본급 인상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자기개발비 10시간이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순간 자기개발비 1시간이 기본금 2만 원 올라가는 인상효과를 냅니다. 10시간이면 20만 원의 기본금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20시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종사와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십 년간 지켜온 노동조합이 관리 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노협이 당선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 혁신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행조직이 조언도 모르는 별도 합의서나 뒤늦게 공개되는 각종 쓰는 조합원이 금전적으로 피해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임자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 합의서나 뒤늦게 공개되는 각종 합의서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강력한 처벌 조항을 지혜 세칙에 신설하여 두 번 다시는 조합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비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사무장 후보 최국철입니다. 조합비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빈번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부정수급에 관련한 지혜 세칙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노협은 부정수급에 관련해요 세칙을 신설하고 부정수급자에 관련해서는 바로 징계 조치를 취하며 부정수급금에 관련해서는 10배를 조합비로 환수하는 세칙을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민노협은 3가지 노동조합 정책사항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집이 OT 60시간 중 30시간을 조합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반납을 하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언제든 무슨 일이든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일어나는 법률적인 문제도 가장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노동조합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의원대회나 중요한 회의를 유튜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공개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께서도 더 많은 알 권리를 아시게 될 거고 담당 대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셋째, 상집위는 50% 이상을 추천제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제도를 받으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조금이나마 노동조합이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노협이 내놓은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의 발전은 30년 이상 앞당겨질 거라고 저희 민노협 후보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노협 후보들의 공약 사항을 들어보니 이 혁신적인 변화와 투명성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끝으로 지 회장 후보님께서는 조합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조직들의 조합원 팽가를 이루는 선거 전략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 민노협에서는 이번 지회장의 선거에서 앞으로 노동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지회장 선거에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이 첫째는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잘못된 급여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며, 두 번째는 RSU 소송을 조합원 대표 소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합원들께서 저희 민노협을 선택해 주신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노협이 임금 구조 개편과 노조 개혁을 통해서 정말 일 잘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동조합을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이번 지회장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의 선거가 아니라 정말 조합원 나를 위해서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로 꼭 바꿔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민노협에서 맡겨주신다면 일 잘하는 노동조합, 조합을 섬기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현장에 꼭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4번 민노협 김대영입니다. 많은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